정부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세월호 문제는 틀어막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당 회의에서 어제 유가족과 야당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거부 의사를 밝히며 야당을 압박한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맹비판했습니다. 이 출구를 있는 대로 탁탁 틀어막아버리면 결국은 그 책임은 정부 여당에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동양 못줄 막는 자는 쪽박을 깨지 말라고. 이 정치권에도 맞는 말입니다. 여야 간에도 맞는 말이고 상대방에도 맞는 말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출근은 못 여줄 망정 쪽박까지 깨버리면 정치가 안 되잖아요. 이 의원은 박 대통령과 지도부가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을 특별법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입력, 끊임없는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서 하나의 결실을 이뤄내는 건데 아니 청와대에서부터 당회까지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죠. 더 이상 정치할 게 없죠. 막 설사 마지막이 될지언정 당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더 이미 지금 야당이 어려우니까 야당이 정부가 될 때까지 또 두고 보자. 야당의 지도부가 나서서 협상의 주체가 나올 때까지 우리 여당은 좀 인내하고 좀 기다리겠다. 그래서 야당의 협상 주체가 나오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여당다운 태도지. 청와대로부터 당 얘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이게 마지막이다. 들으려면 듣고 안 들으려면 말아라. 그럼 국회는 단독으로 한다. 20명으로부터 우리끼리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 이 의원은 황우여 전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교육부가 전국 교원들에게 내린 교내 노란 리본 착용 금지령에 대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부가? 교육부 장관이 할 일 없었으면서 세월호 리본 다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리본 달고 안 달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단원고 학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단원고 학생들이나 단원고 선생들은 당연히 달 것이고, 제자들이 죽음을 슬퍼하는 선생들은 당연히 달 것이고, 자기 친구들이 죽음을 슬퍼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달 것이고. 또한 이 의원은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을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허구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배세 인상을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담배세 인상 문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해야지 왜 경제부처 장관이 담배세 인상 문제를 주도합니까? 그리고 이건 정세가 아니다. 그럼 담배세 인상을 발표하자마자 왜 주민세와 교통세는 자동차세는 동시에 또 발표를 합니까? 그럼 재정이 어려우면 결국은 서민들 주머니만 짜겠다는 이야기단 말이죠. 그 반점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1,000억 이상의 일대 상속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이걸 500억을 깎는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서민들에게는 세금 폭격을 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칩거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호 의원의 쓴소리가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마침 박근혜 정부 취임 2주년 되는 날이니까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짚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2년도 안에 주로 정부가 입만 열면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를 했는데 2년도 안에 정년 일자리가 더 늘었습니까? 세수는 더 늘었습니까? 그것은 국가 채무는 더 줄었습니까? 각종 경제 지표가 지난 2년도 안에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년마다 정권을 왜 바꿉니까? 지난 정부보다가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더 잘할 거라고 믿고
또 현 정부보다가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가 더 잘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국민들이 5년마다 정권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정권을 바꿨는데 지난 정부보다 더 잘한 것이 없거나 더 오히려 더 못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죠. 우리가 지난 정권 2년을 보면, 지난 정부 2년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저 참 나쁜 정부다 하는 거는 오만한 정부는 나쁜 정부죠. 그런데 오만한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가 무능한 정부입니다. 무능한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는 어떤 정부냐?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예를 들면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는데도 정세는 없다고 거짓말한다든지, 공약을 어겨놓고도 국민들에게 공약을 어겨서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안 듣는다든지, 이런 정부는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국민들은 무능한 정부는 참을 수 있지만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도 안에 장관께서 몸담고 있었던 정부가 과연 국민들에게 정직한 정부였는지 오늘 2년 되는 날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주적 책임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여러 감사가 직접적으로 배가 침몰되고 40분간이라는 완전 침몰하는 요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왜 구조를 못했느냐, 이게 이제 국민들의 분노 아닙니까? 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각이 됩니까? 내각 수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각 수반을 지고 내각이 삭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내각 수반이 대통령이라고 말입니다. 대통령이 내각 수반을 정하니까 총리는 그렇죠. 네. 정하니까 내각 수반을 삭제하려고 해도 5년 단위에 대통령직이니까 대통령은 그만둘 수 없잖아요. 권력이 행사하는 것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정부들은 몇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댓글 사건, 세월호 참사, 그 외에 또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미안하다든지 죄송하다든지 국민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여당분을 오창이나 조정에서 할 때도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당 지도부 여러분들 공개히 내가 주변 관리를 잘못해서 나라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지라시가 어떻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 좀 이해가 가는 점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말 한마디 실세를 하냐 그러니까 뭐 지라시고 어제 진돗개라고 그러나 지라시고 또 어제 그 소위 비선 실대라고 하는 정윤회식 들어가면서 무슨 불장난 국민들 앞에 저 문제로 제가 참 부득이해서 저 문제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해서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불장난을 가는지 밀장난을 가는지 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근데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없습니다. 이게 제왕적 대통령의 적폐의 결정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여러 감사가 직접적으로 배가 침몰되고 40분간이라는 완전 침몰하는 요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왜 구조를 못했느냐, 이게 이제 국민들의 분노 아닙니까? 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각이 됩니까? 내각 수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각 수반을 지고 내각이 삭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내각 수반이 대통령이라고 말입니다. 대통령이 내각 수반을 정하니까
총리님 그러시죠? 네. 저가니까 내각 수반을 다시 하려고 해도 5년 단임에 대통령직이니까 대통령은 그만둘 수 없잖아요. 권력이 행사하는 것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 정부들은 몇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댓글 사건, 세월호 참사, 그 외에 또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참고 미안하다든지 죄송하다든지 국민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여당 의원들 오찬이나 초청해서 할 때도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맞아. 왜 주민세와 교통세는 자동차세는 동시에 또 발표를 합니까? 그럼 재정이 어려우면 결국은 서민들 주머니만 짜겠다는 이야기단 말이죠. 그 반점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1,000억 이상의 일대 상속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이걸 500억을 깎는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서민들에게는 세금 폭격을 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집거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호 의원의 쓴소리가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마침 박근혜 정부 취임 2주년 되는 날이니까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짚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2년도 안에 주로 정부가 입만 열면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를 했는데 2년도 안에 정년 일자리가 더 늘었습니까? 세수는 더 늘었습니까? 그것은 국가 채무는 더 줄었습니까? 각종 경제 지표가 지난 2년도 안에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년마다 정권을 왜 바꿉니까? 지난 정부보다가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더 잘할 거라고 믿고 또 현 정부보다가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가 더 잘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국민들이 5년마다 정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정권을 바꿨는데 지난 정부보다 더 잘한 것이 없거나 오히려 더 못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죠. 우리가 지난 정권 2년을 보면, 지난 정부 2년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저 사람 나쁜 정부다 하는 거는 오만한 정부는 나쁜 정부죠. 그런데 오만한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가 무능한 정부입니다. 무능한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는 어떤 정부냐?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예를 들면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는데도 정세는 없다고 거짓말한다든지 공약을 어겨놓고도 국민들에게 공약을 어겨서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안 듣는다든지 이런 정부는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국민들은 무능한 정부는 참을 수 있지만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도 안에 장관께서 몸담고 있었던 정부가 과연 국민들에게 정직한 정부였는지 오늘 2년 되는 날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주적 책임성에 대한 개념이 없으십니다. 야당의 지도부가 나서서 협상의 주체가 나올 때까지 우리 여당은 좀 인내하고 좀 기다리겠다. 그래서 야당 협상 주체가 나오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여당다운 태도지. 청와대로부터 당 얘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이게 마지막이다. 들으려면 듣고 안 들으려면 말아라. 그럼 국회는 단독으로 한다. 20일부터 우리끼리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 이 의원은 황우여 전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교육부가 전국 교원들에게 내린 교내 노란 리본 착용 금지령에 대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부가? 교육부 장관이 할 일 없었으면서 세월호 리봉 다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디 봉 달고 안 달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단원고 학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단원고 학생들이나 단원고 선생들은 당연히 달 것이고, 제자들이 죽음을 슬퍼하는 선생들은 당연히 달 것이고, 자기 친구들이 죽음을 슬퍼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달 것이고. 또한 이 의원은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을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허구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배세 인상을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담배세 인상 문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해야지 왜 경제부처 장관이 담배세 인상 문제를 주도합니까? 그리고 이건 정세가 아니다. 그럼 담배세 인상을 발표하자 정부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세월호 문제를 틀어막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당 회의에서 어제 유가족과 야당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거부 의사를 밝히며 야당을 압박한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맹비판했습니다. 이 출구를 있는 대로 탁탁 틀어막아버리면 결국은 그 책임은 정부 여당에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동양 못줄 망전 쪽박을 깨지 말라고. 이 정치권에도 맞는 말입니다. 여야 간에도 맞는 말이고 상대방에도 맞는 말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출근은 못 여줄 망정 쪽박까지 깨버리면 정치가 안 되잖아요. 이 의원은 박 대통령과 지도부가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을 특별법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입력, 끊임없는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서 하나의 결실을 이뤄내는 건데, 아니 청와대에서부터 당회까지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죠. 더 이상 정치할 게 없죠. 막 설사 마지막이 될지언정 당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더 이미 지금 야당이 어려우니까 야당이 정상화 될 때까지 더 두고 보자.